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지인 이야기로 소금물 한 잔만 일주일 마시면 뱃살과 혈당이 잡힌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 흔한 믿음 뒤에 숨은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과장 없이 안전하게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관심이 채널을 더 깊고 정확한 건강 정보로 성장하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금물 건강법은 사실 오래전부터 입소문처럼 퍼져왔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명확하게 뒷받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만병통치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나트륨 과다가 혈압과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물이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소량의 전해질은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떻게 마시느냐가 아니라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금물이 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뱃살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실제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연구기관들은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인터넷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 판단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공통적으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잉 나트륨은 혈압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며 복부 비만과 대사 기능 저하와도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런 근거와 정반대로 소금물 한 잔만 마시면 오히려 뱃살과 혈당이 잡힌다는 말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정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우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큰 기준이 될 겁니다. 과장된 주장인지, 일부 상황에서만 적용되는지, 혹은 완전히 오해된 정보인지 근거 기반으로 단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을 마실 때 어느 정도 농도가 적당한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치료제가 아니며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과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WHO와 대한고혈압학회 기준을 고려하면 소금물을 건강 목적으로 꾸준히 마시는 방식은 일반적인 권장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질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안전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참고 비율을 안내드립니다.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렸거나 더위로 가벼운 전해질 보충이 필요할 때 물 한 컵 분량에 들어가는 소금 양은 손끝으로 살짝 집었을 때 떨어지는 매우 소량 정도가 적절하다고 여러 기관에서 설명합니다. 즉 물 한 컵 기준 약 반 꼬집 이하의 극히 묽은 농도입니다. 이 정도의 희석 비율은 단순 전해질 보충용일 뿐이며 뱃살이나 혈당 관리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니어의 경우 나트륨 민감도가 더 높기 때문에 농도를 더 묽게 조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갈증 해소와 전해질 보충은 기본적으로 일반물과 균형 잡힌 식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국제 연구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분들이 소금물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뱃살로 대표되는 복부 비만 문제이고 둘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관리가 어려워지는 영역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해도 예전보다 쉽게 체중이 늘고 혈당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간단한 해결책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짚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항상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수분 균형, 전해질 농도, 나트륨 섭취량, 신장 기능, 혈관 건강, 호르몬 변화 등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단일 요인으로 복부 비만과 혈당을 해결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금물이 뱃살과 혈당에 좋다는 말이 퍼졌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소금물 섭취 후 일시적으로 붓기가 빠지는 느낌을 받고 이를 체지방 감소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 자료에서도 일시적 체중 변화 대부분은 수분 이동으로 설명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몸에서 나트륨과 수분 균형이 조금만 변해도 체중과 복부 둘레가 즉각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 감소가 아니라 단순한 수분 조절의 결과이며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둘째, 소금물로 위장 운동이 약간 자극돼 배변이 원활해지는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내장 지방 감소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WHO와 대한소화기학회에서도 배변 활동의 변화가 체지방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없다고 분명히 안내합니다. 혈당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오해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금물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승과 대사,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제이아마와 랜싯을 포함한 여러 국제 학술지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다른 대사 위험 요인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시니어에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는 일정한 식사 패턴,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신체 활동, 스트레스 조절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동하는 균형 체계입니다. 단독으로 해결해주는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자체는 대사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수분 섭취가 원활하면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고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부담을 덜 받습니다. 또한 갈증을 배고픔으로 오해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몸에 필요한 것은 소금물이 아니라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도 하루 수분 섭취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시니어의 경우 탈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금물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까? 그 이유는 단순함과 기대감입니다. 사람은 복잡한 설명보다 간단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합니다. 소금물 한 잔이라는 간편함이 이런 심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언제나 균형과 실제 데이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따라하기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를 버리는 순간부터 진짜 건강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소금물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소금물이 몸속 대사 과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일부 사람들은 소금물을 마신 뒤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느낌의 대부분은 실제 지방 감소나 혈당 개선이 아니라 체액 이동과 위장, 감각 변화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는 체액이 이동할 때 몸이 가볍거나 부종이 완화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사 변화가 아니라 수분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단기적 현상일 뿐이며 체지방이나 혈당 관리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나트륨 섭취량이 기대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을 조금만 과잉 섭취해도 혈관 속 삼투압이 변하면서 우리 몸은 수분을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결과 체내 수분이 늘어나 오히려 배가 더 불러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 이 변화를 완충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니어의 경우 신장 기능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WHO에서는 고령층이 나트륨 과다 상태에서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트륨 과다는 소금물 한 잔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반복이 쌓이면
혈압을 서서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소금물을 마시면 속이 편안해진다고 말할까요? 여기에 관여하는 요인 중 하나는 위장 운동의 가벼운 자극입니다. 물에 소량의 소금이 섞이면 위벽이 미세하게 자극을 받으면서 장 운동 신호가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변이 원활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차가 큰 일시적 작용이며 치료적 효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도 이러한 감각적 변화는 의학적 치료와 구분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일부는 따뜻한 물이나 공복물을 마셔도 비슷한 경험을 보고하는데, 이는 결국 소금물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수분 섭취의 효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소금물을 마신 날 혈당이 안정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종종 식사량이 줄거나 스트레스가 낮았던 날과 겹쳐서 나타나는 착시 효과입니다. 혈당은 소금물보다 식단 구성, 식사 타이밍, 수면의 질, 스트레스 수준, 근육량 변화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특정한 한 가지 행동이 전체를 좌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이아마나 렌싯에서 발표된 여러 연구에서도 혈당 조절은 다요인적이며 생활 습관의 복합작용이라고 명확히 보고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은 혈압과 대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영양학회와 대한고혈압학회는 칼륨 섭취가 부족하고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습관이 혈압 상승과 대사 위험 증가와 연관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는 행동은 나트륨만 증가시키고 칼륨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부담이 증가합니다. 특히 시니어는 신장 기능이 젊은 시절보다 저하돼 있어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러한 불균형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은 소금물이라는 단일 행동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신체 활동이 함께 작동해야 혈당과 뱃살이 의미 있게 변합니다. 소금물만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금물을 무심코 반복하다 보면 나트륨 과다라는 위험 요소를 조용히 쌓아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은 단순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을 겁니다. 소금물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뱃살과 혈당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나 질병관리청, 한국영양학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수분 섭취의 질, 식습관의 흐름, 그리고 시니어가 놓치기 쉬운 생활 패턴의 작은 변화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맞물릴 때 복부 비만과 혈당 조절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핵심은 수분 섭취의 질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혈액을 더 맑고 부드럽게 흐르게 해 신장 기능을 지원하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NIH에서는 수분 부족이 식욕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몸이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는 갈증 감각이 약해져 물을 부족하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대신 소금물을 선택하면 몸은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끌어당기려 하면서 오히려 뱃살이 부풀어 보이거나 더부룩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체중이 늘었다고 느끼지만 이는 지방이 아닌 수분의 문제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소금물이 아니라 꾸준하고 충분한 양의 맑은 물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식습관의 흐름입니다. 혈당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얼마나 천천히 먹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한국영양학회 자료에서도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하면 당 흡수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흐름의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 소금물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복부 지방 역시 식사 패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고 늦은 밤에는 가벼운 식사를 유지하고 과하게 가공된 음식의 비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배 둘레는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런 방식은 WHO나 여러 의학 학술지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대사 건강 전략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시니어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생활 패턴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쉽게 오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레지스턴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제2야마에서도 중년 이후 근육량 감소와 혈당 변동성의 연관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근력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시니어에게는 일상 속 근력 운동이 약처럼 작용하는 셈입니다. 이용한 스쿼트, 벽 밀기, 가벼운 아령 드는 동작 등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몸의 대사 효율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는 수면입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다음날 식욕 조절 호르몬이 흔들려 과식하기 쉬워지고 혈당도 출렁거립니다. 대한내분비학회에서도 수면 부족이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니어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수면 전 과한 자극을 피하고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다음날 혈당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은 소금물보다 훨씬 더 일관된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체감 변화를 더 빠르게 느끼려면 한 가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 일정하게 지키기, 물 하루 8잔 이상 마시기, 단백질을 끼니마다 포함하기, 하루 15분이라도 근력 운동 포함하기, 이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같은 단순한 기준들입니다. 이 5가지는 WHO나 NIH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 생활 요건들입니다. 시니어에게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복부 비만과 혈당 관리의 결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금물은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트륨 과다가 조용히 쌓이는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 자체는 대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루 수분 섭취를 늘릴 경우 혈당이 더 안정되고 포만감도 높아져 과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건강의 핵심은 소금이 아니라 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 전략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소금물은 만능 비법이 아니며 오히려 조심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점입니다. 뱃살 관리와 혈당 안정은 특정 음료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의 합으로 만들어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사 순서를 천천히 조절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WHO와 NIH가 강조해온 과학적 원칙입니다. 시니어에게는 이 기본이 특히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인터넷에서 들리는 단순한 비법보다 내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린 메시지는 무조건 따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차분히 판단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소금물에 기대를 걸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더 큰 시야를 드리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은 특정한 비법에 의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축을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뱃살과 혈당은 어느 순간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몸이 어떤 흐름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전해질 보충이 필요한 일부 상황에서만 매우 묽은 농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뱃살이나 혈당을 잡는 기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자체는 대사 건강에 긍정적이며 수면과 운동, 식사 패턴을 함께 조절할 때 비로소 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시니어에게는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식사 순서 조절과 수분 섭취만으로도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의 중심은 소금물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채널이 더 깊이 있고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